뷰티 세계 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분들 각자 피부에 고민이 있다고요. 우리 나이는 이제 검버섯 생기잖아, 검버섯. 죽은 깨가 이 숨어있던 것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시큼시큼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 생기잖아요. 따뜻한 봄 햇살에 야외 활동이 늘어난 만큼 우리 피부 또한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얼굴에 기미, 주근깨는 물론 푸석푸석 피부결에 잔주름까지. 한 번 손상된 피부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대의대 피부과 허창훈 교수, 김천경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함께 봄철 피부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피부의 취대적, 자외선을 올바르게 차단하는 방법까지 오성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 현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뭐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계절의 여왕 5월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특별한 봄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013년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오는 5월 26일까지 펼쳐질 이곳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장에서 주름부터 잡티까지 봄철 피부 고민을 하나씩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오니까 여기라서 그런지 그 이선영 아나운서가 오늘따라 조금 더 화사하고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 화장품 어떤 미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오늘 강성범 씨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예? 그죠? 평소보다 덜 푸석푸석하죠? 그러네요. 좋습니다. 저는 저 KTX 타고 오송이라고 하길래 한숨 자야 되겠다 그랬는데 타자마자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얘긴 들어봤는데 참 잘해놨네요. 돈 많이 써놨어요. 이런 데 자주 와줘야죠. 좋습니다. 봄나들이 온 것 같고 참 예. 네. 그리고 오늘 또 봄철 피부 고민까지 해결을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이 세계 박람회장에서 여러분께 봄철에 고민하는 피부에 대한 그 해결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큼지막한 사파가 먼저 준비가 돼 있죠. 네, 봄철 피부 고민 대표적인 것 4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요. 눈과 입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예. 네, 사실 뭐 주름 고민이야 1년 내내 계속되겠지만 특별히 이 봄에 더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자외선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 노화 때문에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외선의 영향을 받으면 아주 깊은 골이 패이는 그런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농촌이나 어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보면 이제 얼굴에 깊은 주름이 많게 되는데 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엘라스틴이라는 섬유가 파괴되고요. 그다음 피부를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그 콜라겐이라는 섬유가 있어요. 그게 변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깊은 골을 패이는 그런 주름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적으로 이제 노출 부위에 많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주름 얘기 나오니까 역시 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네. 예, 주름은 정말 주부의 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모든 여성의 적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주름으로 인해서 탄력을 잃은 피부를 림프를 자극하는 마사지를 통해서 이 탄력을 좀 개선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김천경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시고 이 탄력으로 좀 많이 처진 피부를 올려줄 수 있는 마사지법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장 찾은 그 방청석 주부들도 함께 좀 따라해 보시고요. 이선영 아나운서도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배우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에 림프가 지나가는 부분을 아주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피부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혈색도 좋고 피부 탄력도 좋아집니다. 네. 자, 림프선이 지나가는 곳은요, 바로 이 헤어라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고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에 따라서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시는데 관자놀이 부분에 와서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이 눈썹 부위에서 또 눈썹 선을 따라서 눌러주시고 다시 관자놀이에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이 림프선이 이 코 옆선에도 있어요.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서 귀 앞쪽 부분에 약간 홈페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곳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시 입 가에도 림프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이때는 귀 뒤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이곳이 림프선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곳이 더 있어요. 바로 이 목선 부분이 림프선이에요. 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따라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털어내주세요. 이렇게 목선을 따라서 눌러주시고 네. 털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깨를 한번 쓸어내주시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가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손이 빗자루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쓸어내듯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털어내면 되겠네요. 네. 예. 자, 이것도 방청 알아야 속에 돼. 계신 분들 함께 예. 따라해 보셨는데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의미로 한번 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풀코스로요. 네. 이마에 헤어라인 눌러서 관자놀이 눌러주시고 눈썹 선 눌러서 다시 관자놀이 눌러주시고 코 옆부분, 콧망울 옆부분에서 다시 눌러서 따라오면서 귀의 앞부분에 이렇게 패인 부분이 있어요. 그 지압점 눌러주시고 다시 입가에서 눌러서 귀 뒤쪽 부분에 패인 부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지압점에 아로마 오일 같은 걸 사용하시면 뭐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노폐물을 제거시키는 것도 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아유, 그 모델분이 참 얼굴이 고우시네. 아유, 그렇지요. 지금 마사지 근데- 방법 배워보라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로션 같은 거 바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남자들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네, 기초 화장을 바르시면서도 이 얼굴 결을 잘 따라서 바르시면은 피부 탄력을 도울 수가 있는데요. 자, 스킨을 바르실 때 이 피부 결은 얼굴의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결이 흘러 있어요.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눈썹에서 헤어라인 쪽으로 위로 올려주시고요. 아, 위로 볼을 하는군요. 볼을 바르실 때는 네. 콧볼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아, 자. 저 모델분이 노 메이크업이었군요. 네. 그런데도 야, 이 참. 또 아래 턱은 아래쪽이겠죠. 음. 이렇게 얼굴의 결 방향에 따라서 발라주시고요. 로션을 바르셔도 좋고 여러분들은 요즘 수분 크림 좋아하시죠? 그래서 수분 크림을 듬뿍 바르고 하시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아, 우리 평소에 생각할 때는 그냥 그 광고에 나오듯이 그냥 척척 쳐바르는 게 좋은 줄 알고 막 탁탁탁 치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랬더니 저것도 다 노하우가 있는 거였어요. 네. 잘 이렇게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럼요. 예.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실 때도요. 피부의 결을 따라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피부 결을 따라서. 네. 아주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아주 귀하게 다뤄주셔야지 돼요. 그런 후에 가볍게 이렇게 패팅이라고 하죠. 가볍게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지그시 한번 감싸주세요. 그러면 피부와 이 얼굴의 따뜻한 온도가 만나서 흡수를 도와요. 그래서 좋은 수분 크림이 충분히 흡수가 되고 그렇게 모공을 열어주면 혈행을 또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턱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튕기듯이 위로 윗방향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이 턱선이 늘어지거나 이중턱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이서 배워보니까요. 그동안 그 좋은 화장품들을 어떻게 발랐는지 피부가 하나도 화장품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신 방청객 주부들도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예, 다시 자리해 주시고요. 네, 피부를 그래서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니까요, 내 피부를. 알겠습니다. 자리해 네.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해서 로션이나 스킨을 바를 때 어떤 결을 통해서 발라야 하는지 또 마사지법까지 배워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봄철 피부 고민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확인해 번째도 볼까요? 볼까요? 네. 첫 번째 주름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김이 죽은 깨 검버섯 3종 세트 나왔는데요. 네, 색소 침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김이 죽은깨 검버섯 이 3종 세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자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외선을 피부가 받게 되면 피부로서는 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반응을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피부에서 그걸 막으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색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기가 싫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햇볕에 대한 피부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색소 침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르신들 많이 생기시는 검버섯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같은 원리로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버섯도 보통 이제 젊은 나이에 생기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 5, 6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 자외선에서 막기 위해서 색소가 생기게 되고 피부가 이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버섯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네, 나이만으로 생기지는 않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외선을 많이 보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생기는 경우. 네. 이 색소 침착 중에서도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기미인데 이 기미가 자외선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좀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몸이 좋지 않을 때 기미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 햇볕이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햇볕을 본다고 해서 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아기를 임신을 하든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생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호르몬 변화하고도 관련이 되는 경우도 많고 간이나 신장에 질환이 있는 분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도 기미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것보다 기미 생겼을 때 가장 속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봄이 되자 부쩍 기미가 더 심해져서 고민이시라는 사례자 한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면서 칙칙한 피부와 잡티가 더욱더 신경 쓰인다는 주부를 만났는데요. 평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기초로 세수하고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비누 세수밖에 안 해요. 자외선 차단제를 더워서 잘 안 바르게 돼요. 왜냐면 땀나고 계속 덧발라야 되는데 3시간씩 덧바르기도 챙겨서 바르기가 좀 그렇죠. 눈밑과 광대 주변의 짙은 기미로 고민이 심하다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자외선 차단 방법은 게을리했다고요. 대부분 주부가 집안에서는 화장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 별로 안 하고요. 자외선 차단제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죠. 현재 유미선 주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상담을 비롯 피부 현미경을 통해 색소 침착이 된 병변 부위를 자세하게 관찰하는데요. 현재 유미진 주부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자외선에 이제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점점 색소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기미나 잡티로 인한 병변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외선이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홍반 반응이나 일광 화상, 그리고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질환, 그리고 광노화 현상, 그리고 피부 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암실에서 특수한 조명을 활용해 병변을 비춰봤습니다. 색소 침착 깊이에 따라 표피형과 진피형 기미가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진다고요. 멜라닌 세포의 손상 없이 멜라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 치료법입니다. 통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시술 직후 세안이나 화장,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레이저 치료가 시작됐는데 기미가 깊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레이저 치료 30분 후 유미진 주부의 피부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피부가요 촉촉하고 건조하고 푸석푸석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매끈하고. 네, 화면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뵈니까 또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더 화사해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으시고요. 네. 만족하시나요? 네. 뭐 어떻게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기 좀 누렇게 뜬 같은 피부가 완전히 화사하게. 지금 뽀예요. 그렇지 않아도. 네, 뽀예요. 근데 몇 번 이렇게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네, 하니까요. 지금 현재 레이저 네. 치료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처음 한 거죠. 처음 한 번 하신 거고요. 예. 예. 앞으로 꾸준히 더 치료를 하셔야 완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네. 앞으로 더 하시고요. 네, 뽀얀 피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뽀예요. 자, 네. 근데 이 치료받는 방법이 지금 레이저 치료 방법을 봤는데 역시 이 기미에는 레이저 치료 방법이 가장 좀 효과적인가요? 뭐 다른 치료 방법들도 있나요? 예, 기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피부과 의사이긴 하지만 사실 기미 치료만큼 어려운 치료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깨끗하게 완치시키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르는 약과 같은 것을 이제 써서 쓸 수도 있지만 이 바르는 약을 골고루 바르지 않으면 군데군데 어떤 데는 피부가 하얘지지만 어떤 군데는 기미가 좀 남아 있게 되는 오히려 좀 더 보기 싫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먹는 약을 쓸 수도 있지만 먹는 약을 쓰게 되면 피부에 실제로 도달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레이저 치료 방법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치료 효과는 좀 빨리 볼 수가 있지만
횟수가 좀 많이 해야 돼요. 한 일주일 간격으로 10번 이상 이렇게 10번 치료를 이상? 네, 치료를 예.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시간을 써야 되고 돈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허창원 교수님도 힘드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미 치료가 쉽지 않은가 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레이저 치료를 좀 한 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기미가 짙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요? 네. 그래서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치료로 이제 깨끗하게 낫는 것이 앞으로 이제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레이저를 한 다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레이저는 시술을 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위가 색깔이 좀 짙어질 수도 있고 색깔이 좀 옅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이 생겼을 당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서 색소가 더 침착하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네. 또 하나는 레이저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받게 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표피에 자극이 되고 표피가 한번 벗겨지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달아날 그럴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습제를 좀 꾸준히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를 받으려면은 3개월 이상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후 관리돼야 되고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그냥 화장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뭐 화장으로 지우면 안 될까요? 네, 예. 있죠. 네, 아무래도 김천경 아티스트께서 또 오늘 기미와 잡티를 가리는 메이크업 비법을 또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한번 사례자를 모시고 배워보도록 할까요? 직접 사례자 배워보도록 모시고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이크업을 할 때 사실 기본적인 걸 하면은 기미랑 잡티는 가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과정 하신 거죠? 네, 우선 피부가 건조해서 지금 에센스를 잠깐 뿌려드렸고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실 텐데 피부톤보다는 약간 반톤 정도 조금 밝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혹시 기미가 있으시다면 파운데이션이 너무 밝으시면 안 돼요. 자, 우선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이렇게 반쪽만 먼저 바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밝으면 더 티가 날 수 있군요. 기미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네, 새 일단은 거네요. 본인의 피부 색깔보다 너무 밝은 거는 기미와 잡티를 네. 가리는데 좋지 않다고 하셨고요. 자, 너무 두텁게 파운데이션을 바르시진 마시고요. 왜냐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하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두껍게 하는 게 그렇죠? 네. 오히려 반대로. 조금 피부톤이 화사해지시는 게 좋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피부톤보다는 한 톤이나 반 톤 정도 밝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아 진짜 기미 좀 있으시다. 예, 오늘 잘 오셨다 진짜. 좀 예. 가만히 계세요. 예, 예. 지금 아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자, 네. 급하게 기미 주근깨 같은 거 좀 가릴 때 이런 메이크업 방법도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요. 기미가 있으실 때는 파운데이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전용 컨실러를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잡티 가리는 거죠? 네. 컨실러. 컨실러예요? 네. 남성분들이 그 부위만, 컨실러를 좀 잘 모르시거든요. 이 컨실러는 파운데이션보다는 훨씬 더 농도가 더 진한 거예요. 걸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력이 훨씬 더 좋죠. 뭐를 좀 알아야 내가 끼어들지. 저희가 확실한 그 결과 비교를 위해서 일단 예. 얼굴에 반만 화장을 해드릴 그렇죠. 거예요. 예. 자, 얼굴 톤보다 조금 밝은 파운데이션을 최대한 10개 펴서 발라주셨어요. 아 일부 지금 반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비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하고 네. 한꺼번에 모든 이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다 가려야 된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위에 계속 덧바르는 거로는 두터워지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 이 단계에서 컨실러를 하신 후에 파우더로 한번 눌러주세요. 파우더로. 파우더로 다시 한번 눌러주신 후에 네. 자, 조금만 더. 네, 중간에 파우더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컨실러를 그동안에는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했는데요. 더 효과적인 컨실러를 하자면 화장이 다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 컨실러를 하는 게 네. 가장 완벽한 컨실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을 하면서 부분 색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블러셔를 조금 바를 텐데 만약에
색조 화장을 하신다면 볼에 이렇게 붉터치를 사용하시겠죠? 그럼 김이나 잡티는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볼터치가 발라진 부위에 있는 잡티와 그렇지 않고 그냥 피부 위에 있는 잡티하고는 색상이 다른데 한 가지 톤의 그 컨실러를 가지고는 이걸 딱 맞추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마다 다른 색상의 컨실러를 다시 활용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니 여자들이 돈이 컨실러는 많이 이런 들어가요. 고체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여기 가지예요, 몇 가지 이게? 색깔이 나와 있네요. 네. 대체로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부분마다 맞는 색상을 표현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건 네. 자기에 맞는 거 한 번만 배워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조금 다크 스팟이 굉장히 심한 곳은 너무 밝은 색으로 하면 커버가 안 되니까 조금 어두운 색상에 붉지 않은 옐로우 톤이라고 하죠. 베이지 색상 같은 보세요. 자, 이런 색상으로 다시 네. 한번 커버를 해주면 다크 스팟이 잘 가려질 수가 있고요. 네, 사실 화면으로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정말 한 그 엄지 손톱만한 검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확실히 지금 가려졌습니다. 좀 미리 더 보여드릴 걸 그랬어요. 그 경계선은 어떻게 좀 처리가 가능한가요? 브러쉬로 이렇게 가볍게 쓸어서 경계선을 네. 없애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 자연스럽게. 두드리듯이 예. 해주시면 네. 이미 지금 피부가 파우더를 발라서 뽀송뽀송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이 컨실러가 더 흡착이 잘 돼요. 예. 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해주시고 음. 또 이런 다른 부분들은 진짜 다르다. 펜슬 타입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부분으로 조금 섬세하게 브러쉬를 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이 너무 두텁게 발라지지 예. 않도록 커버를 그러니까 아예 하시는 다 게 없애겠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진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아주 잘 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얼굴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반쪽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화면을 한번 보고 다른 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확실히 좀 달라졌네요.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장이 된 오른쪽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왼쪽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고개를 조금 고개를 조금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겠어요? 반대로 예. 반대쪽으로. 어우, 좀 차이가 나네요. 예, 한번 아이고. 봐주세요. 네, 예, 이렇게. 근데 끝난 다음에 꼭 나머지 반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나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예. 그렇게 해드려야죠. 자, 이렇게 하시면 기미 예. 잡티를 잘 가릴 수 있는 화장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네. 평소에 우리가 모든 이런 뭐 컨실러라던가 화장품을 다 사용해서 화장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날에는 오늘 배운 화장법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힘들어서 뭐 전문적으로 미용실 가서 받으실 필요 없이 집에서도 잘 가리실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계속해서 다음 봄철 피부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인데요. 자, 세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메마르고 거칠하다. 아, 맞다. 각질. 네. 각질. 네. 그렇죠. 근데 얼굴에 각질이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기나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 피부는 그 제일 바깥층 이제 표피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표피층에도 제일 아래부터 이제 기저층, 그다음에 유극층이라 해서 이제 각질 세포층이 그 유극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색소를 나타내는 과립층이 있고 제일 바깥층이 이제 각질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각질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벽돌을 쌓을 때처럼 네. 벽돌 하나하나가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벽돌 사이사이에 우리가 거기 이제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잖아요. 예. 세포 사이사이를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이라고 해서 기름덩이가 이게 가운데서 막아줘요. 아. 예. 그래서 그것이 역할이 뭐냐면 이물질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네.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바로 이런 각질이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질이라는 게 미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 거네요. 첫 번째 이제 일단 보기가 싫죠. 이게 각질이 있으면 이게 난반사라고 해서 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허옇게 일하니까 보기 싫은 것도 문제인데 네. 예. 그것뿐만 아니라 각질이 생기게 됐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는 기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렵게 돼서 손을 긁게 돼서 다시 염증이 심해지고 각질이 다시 좀 더 생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점점 더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 같은 봄철에 특히나 이 거칠한 그 각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각질이 나의 잘못된 그동안의 습관으로 각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각질을 만드는 뜻밖의 물건들을 강성범 씨가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세 가지나 준비하셨네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각질을 만들어내는 물건들이에요. 이 음식 아닙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첫 번째 스크럽제. 네. 스크럽제는 가만 있어봐. 이거는 각질을 없애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각질을 만든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스크럽제라는 것은 각질을 우리가 벗겨내서 좀 반질반질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각질을 자꾸 벗겨내다 보면 몸속에서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 각질 그 스크럽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이사이에는 기름 성분까지 다 뽑아내기 때문에 네. 좀 더 각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용을 좀 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만드시는 너무 분들도 심하게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은 좀 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군요. 네. 적당히 써야 된다. 자, 두 번째 나도 모르게 피부 각질을 만들어내는 물건입니다. 그렇지. 요거는 좀 떼수건. 예. 정감어리네요. 이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떼수건 같은 경우에는 떼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각질에 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먼지가 섞여 있는 게 보기 싫다 해서 떼수건과 자꾸 밀어내게 되면 보통의 대부분 정상인 피부에는 한 2주 내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만약에 무슨 피부병이 있다든지 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 다시 정상으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심하게 미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사실은 피부과에서 치워놓고 이렇게 떼수건 가지고 빡빡 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떼수건을 목욕하려고 떼 벗겨내려고 떼수건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수건으로만 해도 괜찮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가볍게 그 바디 클렌저라고 그러죠. 물비누로 가볍게 씻어내는 정도면 충분히 그 더러운 물질은 다 제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너무 떼수건도- 시원하다고 박박 벗기시면 그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거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네, 오히려 각질을 만들 수 얼굴에는 있습니다. 사용하시지 네. 않으면 네. 되겠습니다. 적당히 쓰라는 네. 얘기. 예. 자, 나도 모르게 피부에 각질을 만드는 물건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오, 고기능 화장품이요? 야,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남자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인데 아니 원래 이거 여자들이 로망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고기능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능이라는 거에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보습 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 또는 이제 주름이 펴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고, 화장을 갖다가 좀 이렇게 피부를 화사하게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런 화장품들을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기 피부가 좀 예민하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랐는데 피부가 붉어지고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좋은 것겠니 생각을 하고 계속 바르게 되면 오히려 더 피부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발라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거나 피부에 뾰루지가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바르게 되면 피부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청석에서 상당히 많이 공감하시는데요.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서. 네, 예. 집에 있는 화장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봄철 피부 고민, 주름, 기미, 그리고 각질까지 하나씩 해결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이곳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 현장에도 이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 뷰티 체험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성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 또 다른 재미, 피부 고민을 위한 체험관을 찾았는데요.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뷰티 체험관. 피부 진단부터 마사지까지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는데요. 피부 진단 체험관에서 직접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주름하고 모공, 피부 처짐 막 그런 거.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피부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피부 측정 기기를 이용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름, 유분, 모공 등 6가지를 분석해 자신의 피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색소 침착 보시면 약간 주근깨가 있으세요. 주근깨는 근데 선크림 매일매일 혹시 바르세요? 네, 선크림은 꾸준히 매일매일 꼭 발라주셔야지 자외선을 차단을 함으로써 색소 침착이 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분석이 끝난 후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전문가가 직접 피부 관리법을 알려주는데요. 건성 피부래요. 제가 지성인 줄 아는데 건성 피부. 건성 피부? 건성 네. 피부인지 아셨어요? 아니 몰랐죠. 원래 어떤 피부라고 그러셨어요? 저기 복합성 피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 보시면은 두피가 좀 건조하세요. 혹시 오늘 머리 감으셨나요? 피부 상태는 물론 두피 상태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쇼. 진단을 토대로 두피 관리법을 따로 배울 수 있는데요. 드라이 할 때 뜨거운 바람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두피 상태에 맞는 제품을 어떤 걸 써야 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도움이 됐어요.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손이 예뻐야 진정한 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손을 관리해주는 곳인데요. 손에 붓기나 각질 같은 거를 제거해주고 손을 예쁘게 만드는 곳이에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면 기분 전환은 물론 피로까지 풀린다고요. 아우 굉장히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손도 시원하고 보세요. 이뻐졌죠? 여기 이쁜 손 보여주세요. 오늘 하루 피로가 아주 그냥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장소를 옮겨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생명 뷰티관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노화가 진행된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고요. 부쩍 더워진 요즘 푸석하고 유분 넘치는 피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수분인데요. 미스트 체험을 통해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하세요? 네, 상쾌하네요. 오성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에서 다양한 체험받고 모두 피부 미인 되세요. 잘해놨네요. 진짜 이런 거 왜 없나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크게 지어놨더니 그 안에 아주 필요한 게 다 있었어요. 여기 딱 한 바퀴만 돌고 나면 저도 피부 미남 되겠는데요. 요즘 주름도 좀 없어지고. 강성범 씨. 한번 하셔야겠어요. 네. 저도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자, 이렇게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 현장에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박람회가 5월 26일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봄나들이도 한번 하실 수 있고 봄철 피부 고민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역시 지금까지 3가지 봄철 피부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4번째 확인해 볼까요? 자, 4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주름, 색소, 그리고 각질에 이어서 네, 마지막은 그렇지. 태양을 피하고 싶어 자외선 차단이네요. 네, 이 자외선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가장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떠올리실 텐데, 자,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이 오성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장을 찾은 분들께 직접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 피부 진단부터 메이크업까지 직접 다양한 체험을 모두 할 수 있는 뷰티 체험관에 하현정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하현정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뷰티 체험관에 나와 있는 하현정입니다. 지금 이곳 뷰티 체험관에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진단해보는 분과 또 핸드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과 어울리는 뷰티 컬러를 찾아보시는 분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곳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직원이 추천해주는 제품을 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을 제가 선호하는 편이에요. 어머니는요? 저는 끈적임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쪽 관계자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소비자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 어떤 점을 주로 따지시나요?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은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보통 발랐을 때 느낌, 끈적임이나 백탁 현상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끈적임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네요. 그럼 자리를 한번 옮겨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선크림 제품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SPF와 PA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숫자는 쓰여 있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표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이곳에 지금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자세히 궁금증. 알려드려야죠. 네.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에 있는 글씨들을 정확하게 숫자들을 알려면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네. 비타민도 아니고 자외선 A, B가 있어요? 네, 이게 차이가 있죠. 자외선 B가 A와 있어요? 자외선 예, B. 그렇습니다. 자외선 A, B, C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외선 A하고 B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자외선 A는 생활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어디서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자외선이고요. 네. 자외선 B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저 활동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스포츠 활동할 때 야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차단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외선 B가 되겠습니다. 네. B가 더 세 보이네요. 세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외선 A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문과 커튼도 다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가 있다고 해서 자외선 A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유리가 있어도 깊은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광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A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요. 네. 자외선 B와 같은 경우는 유리는 통과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리가 있으면 화상은 입지는 않지만 주름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오늘과 같이 날씨가 흐린 날에도 자외선 A, B 둘 다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과 같이 흐린 날이라고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그냥 피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흐린 날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는 네. 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A는 거의 뭐 생활 속에서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A와 같은 경우에는 깊은 파장대이기 때문에 긴 파장대이기 때문에 피부 속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진피 깊이까지 도달하게 돼서 기미와 주름을 유발하게 되고요. 네. 자외선 B와 같은 경우는 표피 상당히 얕은 층에만 영향을 좀 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B이고요. 이것이 오래 노출이 되면 피부 암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 C와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자외선 살균기, 소독기에 쓰는 것이 바로 자외선 C인데 이것은 피부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C는 괜찮은 건데 A, B는 둘 다 무서운 거네요. 네. 둘 다 피부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나쁜 영향인지 보셨죠? 자외선 A는 기미와 주름을 유발하고 자외선 B는 피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자외선 A, B 둘 다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자외선 차단제에 SPF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죠? 네. 역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SPF에 대한 설명도 들어볼까요? 예, SPF라고 하는 건 이제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준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최소 홍반량이라서 햇볕을 쬐을 때 우리가 빨개지는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는 것입니다. 네.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화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수치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SPF 지수 48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1당 15분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 SPF 네. 1당. 그래서 48 정도면 720분을 막을 수 있으니까 한 12시간 정도는 바르기만 하면 우리가 자외선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다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네, 거죠. 교수님 그런 제가 의미였군요. 지금 쓰고 있는 자외선 예. 차단제 SPF 지수가 48이거든요. 네. 아까 12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720분. 예. 자, 이렇게 보면요. 자외선 차단제는 늘 그 뭐 옆면이나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PF 48 그리고 PA++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거고요. 숫자가 클수록 지속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센 게 네. 아니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버티는 시간이. 예. 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 차단할 수 있는지도 이제 네. 같이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자외선 차단제 100짜리 받으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00짜리 바르면 좋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차단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포감이 안 좋아요. 네. 발랐을 때 끈적끈적한가요? 번들번들하고 허옇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네네. 얼굴이 뭐 자외선 차단제 발라서 허해지면 이게 바깥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15에서 30 정도 그 정도를 제일 많이 쓰는데 15만 하더라도
한 92% 정도는 차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5 정도를 발라서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우리가 뭐 60, 100짜리를 한 번 바르고 마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30짜리가 15보다 2배의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하게 2배는 아닙니다. 15짜리가 한 92% 네. 정도 막아주고요. 30짜리 한 96%, 60짜리를 쓴다고 해도 98% 정도 막아줘요. 그래서 그러네요. 2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낮은 자외선 차단제 SPF 지수라도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중요하고. SPF 숫자가 높다고 해서 몸에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그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에 바로 발라보기 어려우니까 팔 안쪽에다 이렇게 발라봐서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네네. 체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냥 콕 집어서 SPF 한 15에서 40 정도 사이면 무리 없이 쓸 수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15에서 30 정도 사이에는 무리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깥에서 생활하는 게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덧바르는 것, 꼼꼼하게 덧바르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SPF에 이어서 PA 플러스 뭐 다 써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프로텍션 A구나. 예,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그 PA 지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프로텍션 어게인스트 A라고 그래서 A를 얼마만큼 차단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하기 표시를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건데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큰 거니까 네. 가능하면 많은 것 중에서 피부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골라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플러스 몇 개짜리까지 나와요? 지금까지는 3개짜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3개짜리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똑똑하게 잘 골랐다면 얼굴에 똑똑하게 바르는 거 역시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번에도 김청경 선생님 모시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리해 주실까요? 네. 시연자도 나와 주시고요. 그래요. 이거 잘못 바르면 정말 허옇게 번들번들하게 나오면은 좀 보기 싫거든요. 저희 운동할 때 다들 허옇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먼저 좀 수분 크림을 먼저 발라주시네요. 항상 첫 단계에서는 발라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기초를 충분하게 해주시고 제품을 바르시는 게 좋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는 기초 이 화장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수분 크림을 발라드리고 근데 있습니다. 크림을 좀 많이 바르시네요. 이거 넉넉히 발라주는 게 제가 좀 좋은가요? 도와드려도 돼요? 아니 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분 크림까지 충분히 바르시고 난 다음에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좀 많은 양을 쓰셔도 돼요. 보통 그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좀 많이 쓰셔야지 되는데 보통 크림을 바르실 때 그 영양 크림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양이어도 좋은데요. 넉넉하게. 10원짜리 보여주시겠어요? 10원짜리 동전 정도 양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상당히 네.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바르면 된다고 정도. 거의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시면 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르시는 것보다는 이걸 나눠서 2겹, 3겹 바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이렇게 문질러 바르시는 것보다는 두들겨서 바르시는 게 더 좋고요. 아 그래요? 네. 두들겨요? 네. 더 잘 밀착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피부에 잘 흡착이 되어야만 또 네.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 위에다 화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파운데이션 화장이 좀 밀리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제품들은 그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제품들이 있어요. 예.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한 겹 이렇게 얇게 전체적으로만 고르게 발라주신 후에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 일반 화장품 자체에 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파운데이션 제품에는 꽤 많이 들어있고요. 뭐 립글로스라든지 립밤 또 뭐 파우더 제품에도 네.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얼굴 많이 전체를 있습니다. 다 발라주시는데요. 뭐 특히나 자외선에 좀 취약한 얼굴 부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눈가하고 입술인데요.
대부분 이마나 볼에 넣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충분히 바르시면서 네.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눈하고 입술인 것 같아요. 따가워서 그런데 그가 안 바르는데 눈가. 다행히 그냥 그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넓은 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눈가라든지 입술은 피부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네. 그만큼 취약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용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언제쯤 발라야 되는지도 관심 많으신데 나가기 전에 발라야 된다면서요? 왜? 자외선 차단제는 보통 외출하시기 한 30분 전쯤에 바르시는 게 30분 전에, 좋은데요. 예. 그 이유는 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표면에 충분하게 흡착하기 위해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에 충분하게 흡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외선을 쬐이게 되면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그을리게 될 테니까 오, 그러면 네. 안 되겠죠. 그러니까 30분 뭐 1시간 전에 발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아니 30분 전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도.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자외선 차단 지수의 그 숫자가 높으면 네. 뭐 12시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상관없어요.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나가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건 안 되시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요. 그 땀이나 얼룩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좀 지워졌을 때 덧발라도 괜찮은가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덧발라 주셔야지 되는데 화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화장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파운데이션 제품이 나온 네. 거예요. 그런 제품을 덧발라 주시면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잘 발랐고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 이제 피부에 흡착이 돼 있으니까 씻어낼 때, 지울 때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 이유는 자외선 차단제가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오일은 비누만 가지고 충분히 제거되지는 않죠. 바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오일은 불순물이 잘 흡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모공에 2차의 감염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지 되는데 우선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티슈 같은 그런 전용 제품으로 한번 녹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풍부한 거품을 내는 클렌징 폼으로 그렇게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중 세안이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연자는 이중 세안하러 가시고 저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자외선 차단제 네. 꼼꼼히 저도 발라야 사실 하는군요.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꽤 많은 양을 바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라주시는 양을 보니까 제가 바르는 양의 2배 이상이에요. 네, 꼼꼼하게 여러 번 덧발라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 오늘 명심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 외에도 또 이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하나만으로도 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옷 같은 걸 이용해서도 이제 자외선에 가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네. 젖은 옷보다는 마른 옷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 옷에 있는 올 사이사이에 있는 물기가 그 렌즈의 역할을 해서 오히려 자외선을 좀 더 잘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른 옷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해수욕장 같은 데서 젖은 옷 입고 있으면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마른 옷으로 좀 갈아 입어주시고요. 어두운 우리가 옷은 밝은 옷을 네. 입으면 오히려 자외선을 더 차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흰색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료가 좀 없고요, 얇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하얀 옷은 자외선 투과량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두운 색깔, 짙은 염료로 염색이 되는 옷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이거 외에도 좀 올이 촘촘한 옷. 을 네. 입으시는 게 좋고 약간 헐렁헐렁한 옷을 입으시는 게 자외선 차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색상은 정말 의외네요. 네, 색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옷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인가요, 밝은 색인가요? 파란색도 짙은 파란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늘 색깔보다는 네. 약간 짙은 파란 색깔을 좀 짙은 색깔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흰색보다는 파란 색깔이 조금 더 낫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바닥에 우리가 도시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자외선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바닥이 잔디보다는 반사되는 양이 5배 이상 되기 때문에 와. 항상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 가시든지 겨울에 스키장 가시는 경우에 얼굴이 많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도 좀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잔디가 있어야 밟지. 야, 이렇게 꼼꼼하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자외선이 우리가 뭐 꼭 피해야만 하는 이런 대상으로만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자외선이 또 우리 몸에 이로운 부분들도 있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외선 C의 경우에는 살균 기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필요한 자외선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살균 능력 말고도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 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외선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골다공증이요? 먼저 골다공증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밖에 나서 쬐게 되면 비타민 D의 합성이 많아져서 뼈가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외선을 쬐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해서 균을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균을 살균해주는 효과는 우리가 무슨 약품을 써서 살균하는 것보다는 잔존물이 남지 않으니까 훨씬 더 위생적으로 우리가 살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진드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불을 자외선에다 널어놓게 해서 자외선을 쬐게 되면 그 자외선으로 해서 진드기가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진드기는 빨래를 해도 잘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병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오히려. 피부 질환뿐만이 아니라 암 치료에까지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이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자외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에서 정말 이 곰철 피부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해결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두 분께 강조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름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 A, PA 지수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 피부 암과 화상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 B 반드시 SPF 지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피부에 관련된 고민 해결해 주신 김천경 원장님. 네. 네, 피부 노화의 3대 요소가 바로 자외선과 건조 그리고 피부 영양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자외선이라고 해요. 거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네. 네, 강성범 씨 오늘 피부 미남들 자신 이제 생기셨어요? 네. 일단 저 지금 빨리 끝나고 지금 여기 둘러보려고 지금. 여기 견본품 주나? 견본품? 아,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이 박람회장을 찾았던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것들 많이 배우신 것 같고요. 이제 봄철 피부 관리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한약재 아직도 약으로만 드시나요? 바르고 뿌리고 씻고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건강 지킴이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탈모 예방에 좋은 샴푸부터 관절 통증에 좋은 생강 찜질팩 그리고 잠이 솔솔 오는 한방 베개까지 다음 이 시간 기획 특집 생활 한방 건강을 지킨다. 내 손으로 한방 생활용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피부 고민 해결해봤고요. 저희 이제 다시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로 올라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